이제 시작이다. 첫 출근이야. 잘해야지. 근사하게 잘 해내야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가 영상을 못 올렸어요. 못 올린 이유가 엄청 힘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바로 콜센터 일이었습니다. 홈쇼핑 콜센터. 메이저급은 아니었고요. 작년 11월에 통장 잔고가 10만 원도 안 남은 거예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이력서를 넣었죠. 면접을 보고 탈락을 하고 막 그러다가 한 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합격됐으니까 교육받으러 오라고. 좋다고 갔죠, 정말. 그때는 뭐 뛸 듯이 기뻤어요. 막 깡총깡총 뛰어갔을 거예요. 8명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중에 저만 초짜고 다들 다른 콜센터에서 일을 해봤던 경력자들이더라고요. 교육 딱 받으려고 앉았는데 강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자기 이름 얘기하더니 제일 먼저 알려준 게 흡연구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건물에서 흡연구역이 따로 있었는데 흡연층이 따로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밖에 여기서 피워라. 꽁초 버리면 안 되는 구역, 꽁초 버려도 되는 구역 뭐 이런 걸 알려주대. 아, 세월이 되게 변했. 그리고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너무 생소한 말들이니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27살이라고 하는 무지하게 예쁜 아가씨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식사하러 가세요? 막 그래서 네. 같이 밥을 먹고 딱 나왔는데 정말 여기저기서 다 담배를 펴. 그래서 저는 그냥 혹시나 싶어서 그 예쁜 아가씨한테 담배 피면은 펴도 돼요? 그랬더니 아 정말요? 그러면서 제 옆에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내가 엄마 뻘이지. 근데 뭐 제가 나이가 많은 거지 그 친구가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다행히 또 전자담배여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전자담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만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차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결국 그 친구는 출근을 안 했어요. 내내 무섭다 두렵다 하더니 교육 다 받고 결국은 안 나오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면 할수록 못하겠더라고요. 제 짝꿍이 있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가장 적게 나오는 44살 짝꿍은 엄청 방역을 튼튼히 해. 마스크 2개씩 끼고 점심시간에도 자기 차에 가서 혼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친구였는데 저한테 유독 친절하게 너무 자신 없어 하니까 자기가 많이 도와주겠다고. 할 수 있다고. 해보면 별거 아니라고. 여튼 이제 그 친구가 많이 옆에서 격려를 해줘서 출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신입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주소 입력이에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의 도로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번지수 주소랑 그러니까 집원 주소라고 그러죠. 집원 주소랑 도로명 주소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막 짬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도로명 주소는 무슨 번길 또는 무슨 길 이런 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번길과 길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26번 길, 26길 이건 당연히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길인데 도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또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길이 많아요. 뭐 콩쥐 팥쥐로 뭐 이런 길도 있고 뭐 야동길, 죽이리. 그러니까 죽이리는 죽 이자가 숫자 2예요. 뭐 고돌이 막 이런 길도 있고 진짜로 동탄 1호 2번 길 그러면 동탄 1호 할 때 이자는 숫자로 쓰면 검색이 안 돼요. 그건 한글로 써야 되고 두 번째 이자는 또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되고 퇴계로, 퇴계로, 대계로 사투리 억양 때문에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일단 도로명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소 사고만 안 내면 딱히 상담사가 책임져야 될 일은 크지는 않죠. 교육을 받고 첫 출근을 하면서 많이 설렜죠. 각오도 내가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최고의 서비스를 하겠다. 매우 극진히 대접받고 있는 느낌을 내가 심어주겠다. 아침에 6시까지 출근하는데 발걸음이 너무 가벼운 거야. 수십 년은 새벽 예배가 가도 힘들었는데 이 출근길은 너무 가볍더라고요. 처음엔 동석이라는 걸 해요. 동석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콜을 받고 있는 상담사 옆에 앉아서 같이 헤드셋을 끼고 그분이 응대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자리로 가서 실전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담사 분들에게 제발 하대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십니다 정도 한마디는
할 수 있는 여유가, 그런 매너가 있는 분이었으면, 불친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49년 동안 만나봤던 사람의 유형보다 만 배는 더 많은 유형을 봤어요. 이제까지 책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봤던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에서도 나오면 욕먹을 것 같은 인간들을,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쌍욕을 들었던 케이스였는데, 신규 회원이어서 주소 입력을 하는데 전산상으로 검색이 안 돼요. 제가 잘못 검색을 했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안 돼. 그래서 고객님 주소가 전산상으로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산을 깎아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주소가 안 나왔대요. 그러면 상품 배송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대충 해놓고 택배 기사한테 와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상 그게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사람이 전화를 딱 끊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병신 같은 물건을 팔아준다고 해도 지야.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목소리인지, 장난으로 뭐 기집애야 뭐 이런 건 있지만, 진짜 감정을 가지고 화가 나서 일상생활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었고, 저 또한 그런 일이 없었고, 아이씨 이렇게만 나가도 민망하고 무안하고 창피하고, 그날은 욕을 먹고 나니까 손이 막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2시에 끝나는데 하루 종일 머리가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이 좋았던 게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3시부터는 혹시라도 학생들이 들어오면 수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좋았는데,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지만 머리가 너무 무겁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집에 오면 틈만 있으면 눈 감고 멍하니 소파에 있었어요. 책도 안 들어오고 텔레비전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말하는 건 더 피곤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었죠. 제가 그 일을.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겠지 했었지만 더 악화가 됐고, 욕을 먹다 보면 좀 적응이 될까 싶었는데,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늘 새롭게 힘들고, 내가 이러려고 50년 살았나? 내 인생이 너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모멸감이라는 게, 내가 이 욕 먹으려고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내가 살았던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딱 입사를 하고 나면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 보상을 받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 이상의 내가 대가를 받고 있다. 대우받는 그 느낌. 저도 비슷한 걸 느꼈죠. 여기서 일하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게으르게 살았구나에 대한 그 대가를 받는 느낌. 형벌 같았어요, 저한테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더 있다가는 제가 병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있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구역질 나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머리가 너무 무겁고,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도 한 보름? 그때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손에 땀이 나고, 대안 없이 그만두고 나서 조금 더 있을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지금 다시 뭐 돈 걱정하고 뭐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은 하고 있지만 절대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 물론 이제 재밌고 안타까웠던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힘들었지만 느낀 점도 많고 배운 점도 많고 깨달은 점도 많아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시 가지 않으려면. 제가 거기를 나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곳이 그립지 않게 해주세요. 이곳을 다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거기서도 잘 보람 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일이 또 적성에 맞는 분한테는 좋은 일이겠죠. 저한테는 안 맞았었던 일이고, 처음에는 막 엄청 감사해서 내가 진짜 최고의 서비스를 하겠다. 내가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하겠다. 뭐 그런 결심을 하고 첫 출근을 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한 편씩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독거 노처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셨더라고요. 저보다는 다들 잘 나가시는 분들 같은데, 이 원조 독거 노처녀 내 영상을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콜센터에서 알바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만나봤던 진상들, 또 뭐 재밌었던 일, 좀 안타까웠던 일 하나씩
공유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는 여러분 상담사분에게 친절합시다. 감사합니다. 민